괴담의 발단은 섬집 아기의 가사 해석이라는 의미 불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던 것에서 시작된다. 아기가 집을 본다는 가사는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의 팔 베고 스르르르 잠든다는 부분은 아기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뜻. 갈매기 울음소리는 아기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온다는 소절은 어머니가 뒤늦게 아기의 죽음을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이야기다. 버전에 따라서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소절이 세상을 떠난 엄마가 죽은 아이를 데리러 왔다는 이야기라고 한다. 처음 이슈가 된 것은 잠밤기라는 사이트에서 미확인 생명체라는 이름으로 투고된 다른 투고자의 글 2개를 비슷한 소재로 판단되어 같이 묶어서 게시하면서부터였다. 유사한 목격 사례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외형은 진홍색의 피부, 비단같이 곱고 긴 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성의 머릿결 같은 백벌의 털이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한다. 때문에 분명 모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거기다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한데 생물의 목소리를 정확히 묘사하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 개, 소, 늙은이와 어린이 심지어 죽은 이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다고. 이를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산에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호랑이가 산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문제의 장선에선 1992년 호랑이 출몰 수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 자유로를 밤에 지나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것을 유심히 보면 여자처럼 보이는데 이를 목격하거나 혹은 치워버릴 뻔했다는 경험담이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같은 시기 한꺼번에 인터넷상에서 확산되었다. 그리고 박희진, 탁재훈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인증하면서 일반인에게도 급속히 전파되었다. 그 황체는 대충 보기에는 선글라스를 낀 여성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안구가 있어야 할 부위에 크고 검은 눈구멍이 파인 것이다. 이 귀신의 정체를 교통사고, 암매장 등등 대체로 처녀 귀신, 기믹을 대입하는 추론이 난무한다. 최근에는 그레이를 목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급기야 퇴마사 김세환 법사까지 투입되기도 했는데 그는 자해로 귀신이 그 인근에서 교살당해 살해된 20대 여성이라 설명했다. 이 괴담은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불길하다고 여기는 한국의 미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4가지 설이 있다. 1. 붉은색 글씨 자체가 피죽음과 연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기피한다는 설. 2.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함령하와 함께 궁중행사의 방명록에 적힌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척결했다는 사건 때문에 기피한다는 설. 3.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길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진시황이 붉은색을 독차지하려고 진시황후의 다른 사람들이 붉은색을 사용하면 모조리 다 죽였다는 설. 4. 6.25 전쟁 이후 생긴 미신이라는 설. 인명록에 적힌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죽은 사람을 표시했던 것이나 군인의 전사통보서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썼던 데서 왔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에 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있다. 1960년에서 80년대 한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당시 자진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은 드물었고 성매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 인신매매 조직들이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하여 사창가에 팔아넘기거나 무작정 상경한 시골 처녀를 취직시켜주겠다며 꼬셔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한때 청웅과 사타부원이라는 말이 돈 적도 있다. 청웅은 피해가 없는 시체를 뜻하는 은어라고 한다. 장기매매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단어가 죽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발언한 인터뷰가 있다. 사타부원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진짜로 사용되는 은어인지 알 수 없으며 문법상으로도 안 맞는 말이라고 한다. 다음은 인신매매 방법에 대한 괴담들이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는데 젊은 사람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준 후 할머니는 수고했다면서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잠시 어디서 쉬자며 청년을 붙잡고 함께 으슥한 골목어귀로 향했다. 잠시 후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아까의 할머니가 아까와 같이 짐을 들고 여전히 낑낑대고 있었다. 늦은 밤 야자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여고생이 부모님과 전화를 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 바로 앞에 도착한 후 여고생이 대문을 열려는 순간 짧은 비명소리가 동네를 울린다. 집 앞이라 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린 딸이 걱정되어 황급히 집 앞으로 나선 부모님 앞에 놓인 것은 반쯤 부서진 휴대폰과 커다란 차가 급히 집 앞에 멈추며 남긴 듯한 스키드 마크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역 앞 광장에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난다. 소속 마크도 없겠다 나타난 때도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숙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으며 빵과 우유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숙자 몇몇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11일째 되던 1995년 7월 10일 그날은 유난히도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고 폭우가 쏟아졌는데 공교롭게도 백화점 엘리베이터 타워에 낙뢰가 떨어지는 장면이 MBC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를 두고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의 오란이 담긴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상가는 물론 지하 주차장에서 여전히 괴음성과 귀신의 목격담이 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자리 바로 위에 건설된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A동이 지하 상가에서 오래 살아본 주민에 따르면 지하만 내려오면 오싹한 한기가 느껴진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교회나 절에서 엑소시스트가 정기적으로 온다고 하며 특히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한이 가득한 귀신들이 잔뜩 보인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물론 지하상가 점주들에게 삼풍백화점 관련 얘기만 꺼내도 진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곳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주들도 심야 영업을 꺼려서 늦은 밤에 대부분의 상가가 영업을 종료한다고 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있다고 하는 전설의 놀이기구이다. 롯데월드 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비교적 외진 곳에 있다. 정확한 위치는 파라오의 분노 옆에 있다는 이야기, 동물극장 옆에 있다는 이야기로 의견이 분분하다. 직원들은 무서운 분장을 했다. 피에로 분장이었다. 빨간 책 모자를 썼다는 목격담이 있다. 사람이 많이 없어 대기 시간이 짧다. 파란색 간판에 빨간 조명이 있으면 내부는 어둡다. 후름라이드 형식이다. 배는 유기용으로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속도가 빨라 재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괴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괴담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많이 했지만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